2025년에 세계 반도체 시장이 이게 7천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 중심에 역시 AI 혁신이 있죠. 네, 엄청난 성장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기업이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관련해서 분석 자료들을 좀 가지고 오셨죠? 네, 브로드컴의 뭐랄까 최근 실적부터 시작해서 성장 전략,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각도로 분석한 자료들입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브로드컴의 AI 시장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그 경쟁력은 뭔지, 미래 가능성까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들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또 여러분이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그걸 알려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브로드컴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던데요. 특히 그 AI 쪽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AI 반도체 매출만 보면 44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가 늘었어요. 46%요? 대단하네요. 네, 전체 반도체 매출이 한 84억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서 AI 비중이 상당히 커진 거죠. 그렇죠. 총 매출도 보니까 150억 달러, 이것도 한 20% 성장해서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었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실 그 현금 창출 능력이에요. 2분기 자유현금 흐름 FCF가 64억 달러인데 이게 매출의 43%에 달합니다. 와, 매출의 43%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엄청난 겁니다. 이 정도 현금이면 연구개발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그럴 여력이 아주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으니 주가도 당연히 반응이 뜨거웠겠죠. 네, 최근 3개월 동안만 봐도 79% 급등했고요. 연초랑 비교해도 17% 올랐습니다. S&P 500 상승률보다 훨씬 높죠. 79% 엄청나네요. 근데 그 주가 수익 비율 PER 있잖아요. 이게 54배라고 하던데 이건 좀 부담스러운 수준 아닌가요? 업계 평균이 한 23배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54배면 업계 평균보다 상당히 높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브로드컴의 그 AI 성장 스토리에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죠. 기대감이 반영된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주가 자체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유의할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 또 높은 기대감 뒤에는 분명 뭔가 강력한 전략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공개한 그 토마호크 6 네트워킹 칩, 이게 기술적으로 대단하다고요. 아, 네. 토마호크 6. 이게 10.2 테라bps라는 세계 최초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칩입니다. 10.2 테라bps요? 감도 안 오네요. 이게 실제 AI 환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AI 모델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연산 유닛들이 막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때 데이터가 오가는 길목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기 쉽거든요. 아, 데이터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군요. 그렇죠. 토마호크 6는 그 데이터 고속도로를 엄청나게 넓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고대 AI 클러스터를 원활하게 돌리려면 이런 고성능 네트워킹 칩이 거의 필수적인 거죠. 브로드컴의 기술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그 파트너십 전력도 대단하더라고요. 메타나 애플,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이랑 맞춤형 반도체, ASIC라고 하죠. 이걸 같이 개발한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전략인데요. 단순히 만들어진 칩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특정 요구사항에 딱 맞는 세상에 하나뿐인 칩을 함께 설계하고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럼 그 고객사는 브로드컴 칩만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락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한 번 같이 개발하면 다른 회사 칩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지죠. 이건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또 VM웨어 인수 효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소프트웨어 쪽도 성장이 꽤 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이 66억 달러, 25% 성장했어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공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앞으로 전망도 상당히 밝게 보는 것 같던데요. 3분기의 가이던스를 보니까 매출은 150억 달러, AI 반도체 매출은 51억 달러까지 예상하던데요. 네,
회사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대부분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료에 나온 35개 증권사 대부분이 강력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평균 목표 주가도 지금보다 한 6.5% 정도 높게 잡고 있어요. 6.5%면 뭐 나쁘지 않네요. 특히 HSB 분석이 좀 인상적인데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확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맞춤형 반도체 ASIC 매출이 2026년에는 284억 달러, 2027년에는 무려 428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428억 달러요? 와, 그럼 이 ASIC가 앞으로 브로드컴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HSB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부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성장을 견인할 가장 중요한 엔진으로 평가하는 거죠.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브로드컴이 AI 인프라 시장에서 정말 강력한 플레이어라는 게 느껴지네요. 압도적인 기술력, 시장 지위, 또 탄탄한 재무 구조, 그리고 빅테크와의 끈끈한 파트너십까지 강점이 뚜렷합니다. 맞습니다. 전개하자면 그렇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밸류에이션은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AI 시장 자체가 워낙 크게 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서 브로드컴이 보여주는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나 시장의 신뢰도를 보면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봐야죠. AI 시대가 빨라질수록 이런 인프라 기술 기업의 중요성을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브로드컴 사례는 기술과 전략이 어떻게 만나서 시장 지배력을 만들어내는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읽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브로드컴이 정말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한 5년 뒤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현재 이런 낙관적인 전망 너머에 혹시 브로드컴의 독주를 위협할 만한 어떤 잠재적인 기술 변화나 혹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쟁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AI 분야는 워낙 변화가 빠르니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